2024년 1월 20일 토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1월 19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점검해 볼 텐데요. 다우지수가 1.05, S&P 500이 1.23, 나스닥이 1.70% 상승했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가 상승한 이유를 전문가들은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를 재조정하며 상승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톤을 살짝 높여볼게요. 제가 톤을 높이면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의 신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스스로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1월 19일 금요일 뉴욕 증시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S&P 500 지수가요. 마감가 기준으로 4,800포인트를 돌파했고요. 장중에 무려 4,842포인트까지 갔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요. S&P는요.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라고 얘기하면 이 방송을 조용히 듣고 계시던 여러분들은 갑자기 심장이 콩쾅 콩쾅 콩콩쾅쾅 콩코로쾅쾅 콩콩콩콩 막 뛰기 시작하면서 머릿속에서 아씨 이럴 바에는 지난번에 하락했을 때 샀을 걸. 나 주식 없는데. 지금 이런 분위기면 당장 다음 주 월요일도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도 내가 무조건 따라 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마 많으시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건강에 해롭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톤을 올리겠다고 얘기한 거고요. 자, 냉정하고 침착하고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정리를 해보면 3대 지수가 1월 19일 금요일 상승하면서 1월 19일 금요일 기준으로 모두 수익률이 상승한 거는 팩트입니다. 다우지수가 0.46, S&P 500이 1.47, 나스닥이 1.97% 상승했고요. 2024년도 올해 들어와서 연초부터 주식시장이 제대로 힘을 쓰지 못했었습니다. 분위기가 쎄했어요. 이미 첫 번째 주에 산타랠리 물 건너갔고 1월 효과도 이제 없다라고 얘기했고 일주일 전에 국내 증권사들이 제시했던 1월 15일부터 1월 19일까지의 어떤 뉴욕 증시 분위기는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시장 분위기도 조정을 이어갈 거다라고 부정적으로 봤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왜 그렇게 봤었느냐? 첫 번째, 올해 들어와서 작년에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올해 1월 달에 주식시장이 좀 식어가는 거다. 거기에 뭔가 살짝 MSG를 넣어준 게 바로 버클레이즈에서 애플의 투자 의견을 비중 축소, 그러니까 매도하라는 보고서가 나왔고요. 다른 곳에서도 그런 보고서 비스무리한 게 나왔죠. 보유가 아니라 중립으로 하향 조정하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자, 지난 연말에 너무 뜨거웠다. 애플의 투자 의견 하향.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어닝 시즌인데 그동안에 믿어왔던 금융주들의 실적이 눈높이를 낮춰놓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실적은 부합하는 것처럼 보이나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지금 미국의 고금리로 인해서 금융주들이 좀 힘들어한다라는 거를 우리는 금융주에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실 1월달 효과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어떻게? 일단 첫 번째,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전일 애플의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날은요, 에버코어란 곳에서 애플이라는 종목을 전략적 매수 타이밍이라고 추천하고 전략적 시장 수익률 상회 의견으로 굉장히 강력한 매수 보고서를 내놓습니다. 그래서 3대 지수가 예상과는 달리 이번 주에 굉장히 뜨겁게 마감을 했고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년 만에 최고치를 돌파하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 그동안은 아름다운 조정이었어. 이제는 다시 재상승이야. 이런 분위기로 지금 몰아넣고 간 거죠. 자, 근데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작년 연말에 주식시장이 과도하게 뜨거웠던 이유, 근거가 없었다. 물론 주식이라는 녀석은 기대감을 가지고 오르긴 합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너무너무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1월달 주식시장 분위기가 안 좋았고 전문가들도 1월달 힘들겠네 라고 1월달 주식시장을 살짝 포기한 상태였죠. 올해 CSE 2024 그렇게 주식시장에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연초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들이댔지만 효과가 별로 없었어요. 너무나 강력하게 애플의 투자 의견, 보유가 아니라 비중 축소, 거기서 너무 크게 한 방 먹었고, 실적에서 두 번째 펀치를 먹었고, 세 번째는 작년 연말에 상상 임신처럼 했던 6번, 7번의 기준금리 인하가 1월달 들어와서 소비자 물가지표가 다시 반등하고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6%씩이나 잘 나오다 보니까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되고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가끔 이런 이야기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에는요, 중력의 법칙이 작용하거든요. 자, 떨어지려고 하는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떨어지려는 주식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요, 2배, 3배 강력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1월 19일 금요일은요,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었었거든요. 근데 옵션 만기일의 의미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만약에 금요일날 뉴욕 증시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올라가지 못했다면, 자, 여러분 잘 머릿속에서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금요일날 다우지수가 1.05, S&P 500이 1.23, 나스닥이 1.70% 상승을 했는데, 이거를 1월 2일부터 1월 19일까지 1월달 3분의 2를 보내면서 수익률을 계산해 보니, 아까 다우지수가 0.46이라고 했죠? 그 얘기는 만약에 다우지수가 1월 19일 1.05% 상승하지 못했다면 여전히 1월달 3분의 2를 보내면서도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S&P 500도 S&P 500이 금요일날 1.23%를 상승해서 1월달 3분의 1을 보내면서 1.47% 상승을 유지한 거죠. 그러니까 S&P 500은 그냥 소폭 상승으로 유지하는 과정이었고, 나스닥도 그런 부분이었는데,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의 상승이 오히려 수익권을 만드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경기 둔화 이야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IMF, 세계은행,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서 얘기하지 않지만 사실 지금 지방 건설 하여튼 엉망진창 난리가 났거든요. 그런데 단지 애플의 투자 의견을 매수로 했다. 자, 거기까지는 일단 반등에 성공했어요. 그런데 1월 19일 금요일은요, 에버코어란 곳에서 애플이라는 종목을 전략적 매수 타이밍, 전략적 시장 수익률 상회 의견을 제시했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단기적으로 크게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증권 전문가들이 회원들에게 종목을 추천하면서 여러분 이거 지금 바로 매수하십시오. 이거 손절가 안 가면 이거 20% 수익 내드리겠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마치 테마주 급등을 예상하게끔 만드는 그런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자, 미쓰리 네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면 저는 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1월 19일 날 에버코어에서 애플의 투자 의견을 전략적 시장 수익률 상회, 그러니까 뉴욕 증시가 하락했다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바꿔놓은 애플 때문에 올라갔는데 반등했는데 이게 다시 떨어질 것 같으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내놓았던 단순한 매수 보고서보다 더욱더 강력한 보고서를 내놔서 애플이랑 증시를 띄웠고요. 그래서 지수를 계속 지켜낸 거죠.
무슨 의미인지 좀 이해가 가십니까? 주식은 중력의 법칙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2600포인트의 매물대가 있고 2700포인트의 매물대가 있고 3000포인트의 매물대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지 않습니까? 자, 금리 인하 가능성, 그 기대가 재조정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면은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 애틀란타 연방은행 총재가 첫 금리 인하 시기를 3분기로 예상한다.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는요. 시장이 연준 당국자들의 말에 달렸다. 이는 정말로 방향을 찾는데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에 대해 할 일이 남아있다. 금리 인하가 곧 다가올 거라는 생각은 시기상조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이사, 애틀란타 연방은행 총재,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 이 4명의 연준 의원들의 발언들을 정리해보면 금리 인하 서두르지 않을 거야. 하더라도 3분기에 할 거야. 너무 우리말에 휘둘리지 마. 지난번 12월 달에 보여준 점도표 그거로 너무 상상 임신 같은 거 하지 마. 우리는 여전히 인플레이션을 지켜보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투자자들은 주식 시장에서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한다라는 그런 실망감을 쭉 갖고 있다가 최근 나온 경제지표, 소비자 물가지표가 반등했고 그다음에 소매 판매 같은 게 반등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미국 경제 둔화된 게 아니라 연착륙 가능하네, 괜찮네 하면서 제가 여러분 앞에서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지금 주식시장은 인플레이션을 갖고 노는 게 아니라 과연 지금 시장이 경기 둔화냐 경기 침체냐 아니냐 그걸 가지고 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소비자 물가지표가 잘 나오고 인플레이션 지표는 아니지만 그래도 미국은 소비국가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6% 나오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경기 둔화, 경기 침체를 우려했었었는데 그런 지표들을 보면서 아니야, 미국 경제는 둔화되는 게 아니라 연착륙이 가능하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뭐냐면 제가 올 초에 여러분 1월 달에 발표하는 12월 소비자 물가지표 어떻게 나올 거라고요? 잘 나올 거라고요. 잘 나올 소비자 물가지표를 과연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지표와 근원 소비자 물가지표를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는 그들의 마음이지만 어쨌든 소비자 물가지표가 둔화되는 게 아니라 반등하는 모습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제가 가장 확신했던 게 뭐냐면 소매 판매 잘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에 대한 근거를 뭐로 제시했습니까? 12월 달에 주식시장이 졸라 좋았거든요. 12월 달에 주식시장이 너무 좋아서 거기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소비 심리가 커져서 인플레이션 지표를 건드리고 소매 판매를 건드렸는데 투자자들은 그거를 보고 지금 미국 경제가 괜찮네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하나 더 지난주가 아니죠. 그러니까 1월 18일 목요일날 발표된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크게 부진한 지표를 보면서 미국 고용이 좋다라고 해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실업상 청구 건수가 이렇게 낮게 나왔네. 아이고 경제지표, 소매 판매, 소비자 물가지표가 이렇게 좋게 나왔네. 이건 뭐야? 경제가 좋은 거네라고 해석을 한 거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경제는 안 좋습니다, 지금.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경제와 주식이랑은 좀 따로 국밥처럼 따로 노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거기에다가 고용지표,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적게 나왔다는 것이 단순히 이게 고용이 좋다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경제가 안 좋을 거를 예상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취업을 하거나 웬간하면 그만두지 않는다라는 점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해석이 되지 않으면 상당히 복잡해져요, 머릿속이. 그러다 보면
또 인플레이션 지표 나오면 또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야? 또 인플레이션 지표 같은 거 안 나오면 또 금리 인하하는 거 아니야? 경제 지표 좀 잘 나오면 아이고 미국 경제도 연착륙이네. 조금 못 나오면 아이고 경기 침체네.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불나방처럼 돌아다니게 됩니다. 다른 경제 지표들은 여러분 다 부진하고 있고요. 자, 다시 정리하면 이번 주 초에, 그러니까 지난 월요일에 발표된 제조업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표가 얼마가 나왔습니까? 마이너스 47.9 이렇게 나왔어요. 무려 29포인트 정도 더 안 좋아지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좋다고 얘기하는 매월 초에 발표하는 고용 지표도 처음엔 잘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2, 3개월 지나서 어유 죄송해요. 제가 계산기를 두들겼더니 잘못 나왔네요. 그리고 몇만 명씩 하향 조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은 맨 처음에는 금리 인하를 기대했다가 금리 인하가 물 건너 간 것 같으니까 지금 투자자들은 어디에 의지하고 있냐면 경기 연착륙을 의지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근거로는 경제 지표가 잘 나오고 있다는 점. 특히 소매 판매라든가 소비자 물가 지표 그리고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이런 것만 보고 경제 연착륙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죠. 자, 경제 지표 미시간대 1월달 소비자 심리지수가 12월달에 69.7이었는데 1월달에 78.8로 상승했어요. 여러분 이거 물론 상승한 게 좋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이거는 기준이 100입니다. 100 이상이면 경기가 좋은 거고 100 이하면 경기가 안 좋은 거고. 자, 증시 전문가들은요. 지금 시장 분위기를 미국의 경제가 연착륙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사람들은 너무 금리 인하를 기대했고 그 금리 인하가 작년 11월달, 12월달 주식시장에 반영하면서 너무나 크게 기대를 키웠는데 실질적으로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이 우리의 눈을 혹하게 만드는 그런 상승세로 접어들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졌는데 그러면 투자자들은요, 마음 둘 곳이 없어요. 금리 인하를 기대했는데 인플레이션 지표가 올라갔어. 그럼 다시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까? 시장은 알죠. 더 이상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지 못할 거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놈의 연착륙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2018년 연말에 전문가들은요. 2019년 미국은 골디락스라고 했습니다. 골디락스가 뭐냐면 그냥 완만한 경기예요. 거기에다가 원래 2018년도 연준이 생각했던 금리 인상 계획은 2019년 한 번에서 두 번 정도의 인상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2019년 연준은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했죠. 왜 제가 인하할 거라고 예상했겠습니까? 경기 지표가 안 좋았거든요. 근데 올해는 골디락스라는 말을 차마 쓰지는 못한데 자꾸 연착륙이라는 걸 씁니다. 연착륙이라고 하기에 지금 다른 경제 지표들이 상당히 안 좋아요. 하물며 이날 증시 전문가들도 미국 경제 연착륙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연착륙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데 이 투자자들 당신들이 2024년도에 연준이 6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예상한 건 너무 무리가 아니냐? 이렇게 오히려 시장을 탓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금리 인하 기대가 상상 임신처럼 되어버리는 바람에 하다 이제는 2024년도에 연준이 금리를 6번에서 7번까지 할 수 있다. 이 정도의 금리 인하는 완전 정말 시장 그러니까 완전 경기가 박살난다는 얘기거든요. 1년에 8번 열리는 연준회의에서 6번 혹은 7번의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거는 경기가 진짜 심각한 거다. 근데 제가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점도표를 보고 사람들이 계산을 하다 보니까 2024년도 3월 달에 금리 인하가 가장 적절해 보이고 첫 번째 금리 인하를 앞당겨 버리다 보니까
한 번 하면 좋고 두 번 하면 더 좋고 금리 인하는 하면 할수록 증시에 더 좋지라고 이상한 생각을 하는 바람에 작년 연말에 주식시장이 그 지경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시장은 야이씨 2024년도에 만약에 연준이 6번씩 금리 인하하면 너 경제가 얼마나 개판인 줄 아냐? 그 정도는 아닐 거야 라고 오히려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다가 지금 실망한 사람들에게 그만큼 금리 인하하는 건 오히려 안 좋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치 여러분 뭐와 흡사합니까? 제가 여러분 미쓰디는 3월 달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경기 둔화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 3월 달 안에 생길 것이다. 그게 미국 문제든 뭐 중국 문제든 유럽 문제든 아니면 돌발적인 무슨 뭐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들이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만 나타나면 연준이 선제적 대응을 한다고 하면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죠. 작년 3월 달에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터졌을 때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터지기 직전에 그 전주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50bp 금리 인상을 얘기했었습니다만 그 다음 주에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터지면서 연준은 25bp밖에 금리 인상을 못했어요. 그리고 원래 금리 인상을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금리를 인상하지 않으면 저 50bp 금리 인상한다고 했었는데 금리 인상도 못할 만큼 저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엄청난 일인가 보다라고 투자자들이 불안해할까 봐 25bp 인상한 겁니다. 이제는 약간 상황이 바뀐 거죠. 여러분 자꾸 시장이 연착륙 타령하고 있는데요. 연착륙이라는 게요. 비행기에서나 가능하지 경제에서는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들었을 때는 그냥 굉장히 그냥 무난해 보이잖아요. 마치 얼마 전에 고용 지표가 엄청 잘 나왔을 때 엄청 잘 나오다가 고용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포장했습니까? 너무 뜨거웠는데 이제는 좀 미지근해졌다. 그래서 제가 무슨 고용 지표가 커피냐 이런 얘기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마치 경제라는 녀석을 연착륙이라는 표현으로 예쁘게 포장을 하는데요. 연착륙이 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은 이유는 지금 미국의 모기지론이요. 21세기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2008년도 금융위기 때보다도 모기지론 이자가 높고요. 유동성은 더 많이 커졌는데 그 유동성 안에는 부채 문제가 되게 심각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2008년도는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과정이었다면 지금은 경기가 무너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연착륙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위험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너무 연착륙이라는 단어에 안도를 하지 마시고요. 하다 이날 발표한 미시간대 1월달 소비자 심리지수 12월달보다 잘 나왔어. 잘 나왔지만 경기 위축 국면에 있다라는 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오르면 좋죠. 그죠? 근데 오른다 했다가 다시 빠지면 여러분 올해 연초에 얼마나 멘붕되셨습니까? 주식은 오르거나 내리거나 내 종목 잘 관리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주식이 오르면 좋겠죠. 그러니까 오르면 좋지만 너무 오른다고 흥분의 도가니에 빠지지 마시라는 겁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스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다음 주 주식시장 분위기 또 정리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씨가 좀 꾸물꾸물한데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